2026년 가을, 면접장,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42살, 검은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3년 전 항암 치료로 다 빠져버렸던 그 머리카락이 이제는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미소로 맞았습니다. 면접실로 걸어가면서 지수는 잠깐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3년 전에는 이 얼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항암제를 맞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새벽.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고 면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봄, 병원 주차장, 유방 초음파는 그냥 의례적인 검진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사가 프로브를 멈췄습니다. 같은 자리를 2번 받습니다. 조직 검사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설마 했습니다. 유방암 2기입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지수는 창밖 라일락을 봤습니다. 보라색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목소리가 멀리서 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술, 항암, 6개월에서 1년.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무섭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은 그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라고요. 그날 저녁 거실. 현우가 들어오자마자 식탁부터 봤습니다. 밥은? 이었습니다. 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표정을 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유방암이래. 현우가 굳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람의 손이 자기 손 위로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위로를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어? 손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냐는 말도 없이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도요. 지수는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항암 받으면서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어떡하게? 우리 대출이 얼마인데? 알아. 대출 이자만 월 180만 원이야. 알고 있어, 나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지. 지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병보다 대출 이자를 더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현우가 먼저 잠든 뒤 지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귀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수님은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딸, 며느리 지수는 그 다음에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명절에 수님이 부엌에 들어와 지수 옆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알아? 지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었습니다. 갈비찜이야. 그거 할 줄 알아? 지수가 끄덕이자 내 방식은 현우가 싫어할 거야. 우리 집 방식대로 해. 똑바로 배워. 그게 첫 명절이었습니다. 유방암 진단 소식이 퍼지자 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내 어머니. 현우가 많이 걱정된다.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우가 걱정된다고? 지수는 입술을 꽉 다물고 감정을 추스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걱정되죠.
그러니까 현우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하잖아. 경제적으로 저도 치료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몸이 안 따라주면 어떡해.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지수야. 수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우가 힘들지 않게 해줘. 알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핸드폰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아픈데 자기 아들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 수술이 끝나고 가슴 한쪽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처음 거울로 그 흉터를 봤을 때 지수는 화장실 세면대를 두 손으로 잡고 오래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돌아오면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샤워하다가 한 움큼씩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래도 출근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책상에 앉으면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팔이 무겁고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항암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2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한데 퇴직하겠습니다. 팀장이 말없이 지수를 봤습니다. 치료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요. 팀장이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잘 낫고 돌아와요. 그 한마디에 지수는 하마터면 거기서 울 뻔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들어보지도 못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지수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퇴직했어. 현우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더니 지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퇴직했다고? 정말? 응. 항암 받으면서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휴직을 하지. 휴직 기간이 다 찼어. 그럼 어떡해? 당신 월급이 없으면 뭐로 채울 건데. 치료 먼저 하는 게 맞아. 누가 치료 안 하랬어? 현우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하지. 대출 이자 알잖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지수를 다그치는 현우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건지 슬픔이 올라오는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 지금 항암 부작용으로 손이 저려. 앞이 흐릿해. 키보드를 못 치겠어.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지. 어떻게든이 뭔데? 지수를 보는 현우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현우에게는 지수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월급 통장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그의 냉담한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현우의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발견했습니다. 50만 원. 시어머니 수님에게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지수가 퇴직한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항암 치료비가 100만 원 단위로 나가는 달에도 꼬박꼬박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수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 보내는 거야? 응. 용돈 필요하다고 하셔서 당신 우리 가게 걱정했잖아. 그래서 나 퇴직했다고. 뭐라고 했고? 어머니가 필요하신 거잖아. 항암 치료비도 빠듯한데. 그래도 드리던 걸 어떻게 끊냐? 지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이 남자에게는 저보단 어머니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3차가 끝난 주였습니다.
입안이 헐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들어오더니 식탁에 앉기에 지수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응. 우리 이혼하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현우를 봤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당신 아프고 나서 너무 힘들어.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매일 출근하고 대출 이자 내고 카드값 내고 당신 치료비도 내야 하고. 현우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지도 모르잖아. 그 말이 지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제까지 이럴지도 모른다고.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없어서 희망을 주기는커녕 사망 선고 같았습니다. 이혼. 그래도 지수는 현우에게 일단 매달렸습니다. 완치되면 달라질 거야.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유방암은 완치율이 높아. 1년 안에. 1년이나 기다리라고? 난 못해.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지쳤어. 진짜로. 지수는 남편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지쳐 있었습니다. 병에, 치료에, 그리고 이 남자에게. 알겠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멈췄습니다. 알겠다고? 응. 더 싸우지 않고? 뭐하러 싸워?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선임할게. 담담하게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현우한테 들었어. 네. 그래, 너희 이혼 잘 생각한 거야.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우가 너무 힘들어 했거든. 솔직히 나도 걱정이 많았어. 내가 아프니까 현우가 다 감당해야 했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데. 병수발에는 효자 없다고 했다? 지수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창밖에 흐린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 지금 항암 3차 끝났어요. 알아. 입안이 다 헐었어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래서가 어떤 말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지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틈틈이 서류를 모았습니다. 현우 통장 내역, 지수명의 대출 서류, 결혼 후 지수가 납입한 금액 내역, 수님에게 보낸 용돈 내역, 10년치 카드 내역.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걸 항암 받으면서 모으셨어요? 네.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힘든 와중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출이 총 얼마예요? 2억 3천이요. 이 대출을 어쩌다 쓰신 거죠? 네. 남편이 결혼 전에 사업하다가 실패한 빚이에요. 결혼하면서 제 명의로 일부 이전됐고요. 지수 씨가 동의하셨어요? 그때는 결혼하면 같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채무 분리랑 위자료 청구 같이 가야겠어요. 그리고 지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 어머니 통장 내역이에요. 제가 퇴직한 이후에도 매달 50만 원이 들어갔네요. 저 항암 치료비 없다고 할 때도요. 변호사가 내역을 받습니다. 재산 분할 때 쓸 수 있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 테이블. 지수와 현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 옆에 변호사, 지수 옆에 변호사. 현우 변호사가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번 이혼은 쌍방합의 이혼으로
채무는 각자 명의에 따라 분리하고 위자료는 없는 방향으로 지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다릅니다. 첫 번째 서류. 결혼 전 원고 채무 2억 3천만 원 중 1억이 피고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피고 동의가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부당한 채무 이전입니다. 현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채무 원금과 이자를 10년간 납부해 왔습니다. 납부 총액은 약 7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서류. 피고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퇴직한 이후에도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본인 모친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속 송금했습니다. 피고 항암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었습니다. 총 송금액은 이혼 통보 시점까지 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서류. 원고는 피고가 유방암 치료를 위해 퇴직한 직후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가장 취약한 시점에 경제적 이유로 관계를 포기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현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냈습니다. 피고 명의 채무는 원고가 전액 인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현우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정위원이 현우를 봤습니다. 진정하세요. 현우가 지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지수는 현우를 봤습니다.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현우 씨.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암 3차 끝난 날. 입안이 다 헐어서 밥도 못 먹는 날. 이혼하자고 했잖아. 현우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가 아까워서 싸웠겠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나 그때 그냥 너무 지쳐 있었어. 현우는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 지쳐. 지수가 정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거야. 조정우 복도에서 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옆에 섰습니다. 지수가 나오자 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너 솔직히 말해봐. 지금 아픈 사람이 맞아? 아픈 사람이 이렇게 독하게 준비해? 어머니, 우리 현우 힘들게 하려고 작정했어? 지수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매달 50만 원. 수님이 굳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항암 치료비 없을 때도 꼬박꼬박 받아가셨잖아요. 수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현우가 주는 거지. 현우 돈이 제 돈이었어요. 10년 동안 지수가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저 혼자 냈고 생활비도 대부분 저였고 어머니 용돈도 제 월급에서 나갔어요. 수님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신 거 맞아요. 지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걸었습니다. 수님이 뒤에서 뭔가 말했지만 지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 3,500만 원. 피고 명의 채무원고 인수. 법원을 나오는 지수는 매운 겨울바람에 코끝이 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팠습니다. 병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 털었습니다. 10년 동안 지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그래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냥 울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요. 2024년 여름 항암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검사 결과를 받는 날
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 드릴 수 있겠어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라일락이 피어 있었습니다. 처음 진단받던 날에도 마당에는 라일락이었습니다. 지수는 꽃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도 향기로웠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향기를 느끼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것. 지수는 라일락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격증을 새로 땄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공부했습니다. 누워서도 손가락이 저릴 때도 조금씩 완치 후 6개월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새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전 회사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연봉도 높았습니다. 면접 당일, 면접관이 경력 공백 기간을 물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치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방암이었어요. 지금은 완치됐고요. 면접관이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거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지수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얼마 뒤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암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더 높이 날리는 바람이었습니다. 2년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아는 오빠인데 한 번만 만나볼래?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혼녀의 유방암 수술까지 한 사람이야. 의사야. 이혼은 아니고 그냥 못 만났어. 일이 너무 바빠서. 근데 내 사진이랑 내 이야기 하니까 만나보고 싶대. 그런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응. 뭐라고 했길래? 유방암 이기고 취업했다고. 지수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으로서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한번 만나볼게. 남자 이름은 서준이었습니다. 45살의 내과 전문의였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 유방암 치료받은 거 알고 오셨죠? 네. 꺼림칙하지 않아요? 서준이 지수를 봤습니다. 왜요? 재발할 수도 있고, 흉터도 있고.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쓰이잖아요. 서준이 잠시 있었습니다. 저 의사예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아픈 채로 살아가는지 매일 봐요. 지수가 서준을 봤습니다. 그 상처는 서준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참다가 결국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서준이 조용히 냅킨을 건넸습니다. 지수가 받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괜찮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살아주셔서 다행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존경합니다. 그 말이 지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굳어있던 뭔가를 녹였습니다. 1년 후 봄, 작은 웨딩홀, 큰 화려함 없이 가까운 사람들만 왔습니다. 지수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수술 후 처음 거울 앞에 섰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세면대를 잡고 오래 서 있던 아픔. 지금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예비 신랑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 뒤 서준과 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서준이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잘 됐다. 서준이 대뜸 말했습니다.
뭐가요? 당신이 사라져서. 뭐예요? 안 그랬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마음이 벅차오르는 고백을 들으며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서준 옆에서 걸으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항암제를 맞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던 새벽, 머리카락이 빠지던 샤워실, 이혼 서류를 받던 날, 법원 앞 계단에서 혼자 울던 겨울, 그 모든 날들이 다 여기까지 오기 위한 것이었구나. 지수와 서준은 밤거리를 나란히 웃으며 걸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